다시 하락장이 왔습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말한 대로 시장을 괴롭히는 게 채권 금리예요. 그것 때문에 좀 꺾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으면 증시에 발작이 왔어요. 이유가 복잡해서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4% 넘으면 조심하는 게 맞아요.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도주들의 상승세도 멈추는 지점이 최근이었었죠. 피로도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만 던지면 조정이 올 수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4%에서 4.2%로 0.7%가 올랐어요. 오히려 9월에 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5.5%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금리 인하일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돈을 벌 수 있는 채권 ETF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채권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몇 달 사이에 채권 투자자들은 10년물 기준으로 15% 정도의 손실을 입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고 중국의 침체가 심각하고 여러 악재가 잽으로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갈 요소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가짜 상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메이저들이 언론 플레이와 신용등급 강등 위협, 유가 상승 핑계, 중국 핑계 등으로 한번 눌러주고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싸게 사기 위한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지금 금리가 정점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한다면 단기채 금리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리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로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장기채는 가격도 저렴하죠. 듀레이션 길죠. 기준금리 상승도 예상 거의 안 되죠. 그러면 금리 하락 남았으니까 돈을 벌 수도 있죠. 손실과 하락 가능성보다는 수익과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줘서 채권 가격을 떨군 게 아닌가. 중국의 미국채 매도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일본의 매도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도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페이크라면 메이저가 충분히 단기채에서 장기채로 손실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증시도 보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3달가량의 바닥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만을 깰 것처럼 거칠게 하락을 시켰죠. 10월부터 12월까지 바닥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23년도 증시 전망을 상저하고로 봤죠. 상반기에 어려우니까 주식 사지마. 하반기에 증시 좋아질 거니까 내년에나 사면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 관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연초부터 AI 열풍, 빅테크 열풍, 반도체 주식이 막 상승했죠. 나스닥이 16,0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개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비싼 가격에서 불타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관들이 나쁜 소식 만들어가지고 싸게 담고 개인들이 비싸게 사주고 나스닥 지수가 올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때 다들 무엇에 홀렸었는지 대세 하락론만 난무했었어요. 나스닥 7,000이 깨진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데 나스닥이 16,000 가까이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채권이 조정을 준 뒤에 상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유가가 $80를 넘고 있고요. 인플레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채권 가격을 못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가 예측도 금리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유가 때문에 채권 가격이 못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이 뇌관이라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디폴트난 달러 채권 금액은 우리 돈으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중국 부동산이 터진다는 말은 2015년부터 계속 있었고 중국 경기 침체는 물론 처음 보는 일이지만 디플레 상황에서는 오히려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의 부담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예상보다 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만약 큰 부양책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국발 경기 호황 뉴스로 도배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연기금 디폴트 문제로 세상이 망할 듯이 그러더니 망한 연기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AI로 증시가 크게 올랐죠. 3월달에만 해도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막 다 망할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은 망한 게 거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을 투자해봄직한데 개인들이 투자할 타이밍을 쉽게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치게 만들거나 비관적으로 만든 다음에 올리겠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를 적당히 다시 올려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지도 않을 거고 기준금리 인하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년 전망 뉴스들을 흘리겠죠. 그리고 나서 내년이 되면은 예상외로 인플레가 오르지도 않고 CPI 잘 내려오고 기준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오면서 채권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메이저들이 채권으로 인한 수익을 독식할 수가 있죠.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가 하락할 거에 베팅해서
시장에서 미국채 20년물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매일 매수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ETF가 올해만 25% 손실이 발생했어요. 고점에 산 사람은 더 큰 손실이 나왔을 겁니다. 가장 고점에 산 사람은 한 40% 손실까지 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레버리지 투자가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고 산다고 하면은 듀레이션이 약 8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라도 금리가 1% 더 오르는 정도이니까 금리가 5.2%가 되면은 10년물 채권은 8% 원금 손실이 납니다. 듀레이션이 8이니까. 대신에 4.2% 이자를 받죠. 그러면 실제로는 3.8%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까지는 버텨볼 만한 시기라 생각을 해요. 듀레이션으로 인한 원금 손실을 이자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0년물, 30년물로 가면은 듀레이션이 더 길어지죠. 이자로 만회가 안 됩니다. 레버리지까지 걸면은 이 손실은 더 커지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면 채권 수익률이 금리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지점이 왔다라 생각을 해요.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내리면 기술주가 오르게 돼요. 금리가 내리면 약달러로 장세가 전환됩니다. 신흥국 증시가 좋을 수도 있죠. 채권에 투자하지 않아도 상황을 봐가면서 더 높은 확률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보면은 인플레가 잡혀야 유리해져요. 올해 미국에서 주택 건설 중인 다세대 가구가 100만 채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은 주택 렌트비를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가격도 꺾이는 시점이기도 하고 거기에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은 렌트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는 경기 침체 위기가 보통 같이 와서 증시에 좋지 않은데 이번에 소비 지표를 보면은 소비가 또 괜찮아요. 좋습니다. 고용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만 꺾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상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침체 때문에 물류비도 낮고 상품 원자재 압박도 덜한 상태죠. 결국 타이밍 싸움인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 잘못 맞아 떨어지면은 오히려 CPI가 올라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을 열어놓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주도하는 메시지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항상 뉴스를 의심하시고요.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자고 거꾸로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외로운 투자지만 이게 더 안전한 투자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남들이 버리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남들이 환호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손실이 적고 먹을 때는 크게 먹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투자다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원금을 지키는 투자에 가까운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스파르타 2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3번 하고 온라인 강의 80번 있고 라이브 강의 10번 있거든요. 제대로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주식 특강 무료 PDF도 올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